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벗어날 수 없는 늪의 비밀. 혹시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 언젠가 터질지 모를 잭팟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잭팟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으며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잭팟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도 살 수 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종종 함께 트라우마를 겪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끈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좋은 순간과 정서적 학대가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보통 좋은 순간보다 나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좋은 순간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아주 가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는 사랑 폭격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존재하죠. 반면 정서적 학대는 명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면 피해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연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며 주저합니다. 이 두려움은 헤어진 후에 겪게 될 보복이나 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사람 없이 내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마법적 사고에 의해 포장됩니다. 우리 관계가 왜 특별한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미친 듯한 끌림이고 거의 마법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트라우마 결속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부드럽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묻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대답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먼 곳을, 어쩌면 천장을 바라봅니다. 입을 삐죽거리거나 턱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깊은 한숨을 몇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반면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우리는 함께 쌓아온 역사가 있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죠. 또는 그는 저를 항상 웃게 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라는 교차점으로 기결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그 사람 없이 살 수도 없다.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부분, 바로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잠깐, 내가 실수하는 거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또 다른 측면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의 교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날과 나쁜 날의 교차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거나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운동 경기에 가서 아무런 다툼 없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이런 날들을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평범했던 회의가 끝난 후 당신의 보고서에 있지도 않았던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다며 당신을 비난하는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과 학대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황홀한 기분이나 환상적인 여행 같은 극단적인 좋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음이란 그저 정상일 뿐입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는 날, 가스라이팅이나 배신이 없는 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저 학대가 없는 날이 좋은 날로 격상되는 순간 좋음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슬롯머신에 돈을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잭팟에 대한 희망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잭팟이란 그들이 변해서 공감 능력을 갖고 친절해지며 나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가 은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잭팟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는 내가 원했던 그 더 나은 버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공포.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롯머신의 잭팟이 터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슬롯머신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슬롯머신은 적어도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당신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슬롯머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지노 직원에게 기계가 미쳤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제 이 역학관계의 더욱 교활한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든 뒤 태연하게 내가 치워줄게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난장판을 만든 게 바로 당신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며 네, 당신이 만든 이 엉망진창을 치우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속담에서 말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해체하고 당신을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력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엉망진창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당신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자기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있잖아. 넌 그냥 내 자신에게만 좀 더 집중하면 돼. 이제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혼란을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꽤 괜찮았어요. 물론 나만의 아픔과 상처는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며 현실 감각을 잃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혹은 당신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탐정처럼 그들의 SNS를 감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갈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양이와 쥐처럼 가지고 놀기 더 쉬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어.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내야 해.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며 그들이 당신의 곁에 머물러주는 것이 마치 큰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재앙을 일으킨 방화범이면서 불을 끄는 영웅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일어나면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엉망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다가와 말합니다. 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돌봐줄게. 본질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엉망진창을 치워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연락을 끊고 마침내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생존자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차갑고 어두워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지독한 후유증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오히려 당신을 계속 그 늪에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과 같이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니? 라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 머물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환상의 세계에 살 수 없게 만들죠. 우리는 삶이란 때로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동화 속 요정이 나타나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트라우마 결속을 없애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구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 뒷정리는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디 그 엉망진창을 만든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들여 청소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큰 혼란을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벗어날 수 없는 늪의 비밀 혹시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 언젠가 터질지 모를 잭팟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잭팟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으며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잭팟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도 살 수 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종종 함께 트라우마를 겪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끈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좋은 순간과 정서적 학대가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보통 좋은 순간보다 나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좋은 순간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아주 가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는 사랑 폭격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존재하죠. 반면 정서적 학대는 명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면 피해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연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며 주저합니다. 이 두려움은 헤어진 후에 겪게 될 보복이나 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사람 없이 내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마법적 사고에 의해 포장됩니다. 우리 관계가 왜 특별한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미친 듯한 끌림이고 거의 마법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트라우마 결속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부드럽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묻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대답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먼 곳을 어쩌면 천장을 바라봅니다. 입을 삐죽거리거나 턱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깊은 한숨을 몇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반면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우리는 함께 쌓아온 역사가 있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죠. 또는 그는 저를 항상 웃게 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라는 교차점으로 기결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그 사람 없이 살 수도 없다.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부분, 바로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잠깐, 내가 실수하는 거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또 다른 측면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의 교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날과 나쁜 날의 교차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거나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운동 경기에 가서 아무런 다툼 없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이런 날들을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평범했던 회의가 끝난 후 당신의 보고서에 있지도 않았던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다며 당신을 비난하는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과 학대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황홀한 기분이나 환상적인 여행 같은 극단적인 좋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음이란 그저 정상일 뿐입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는 날, 가스라이팅이나 배신이 없는 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저 학대가 없는 날이 좋은 날로 격상되는 순간 좋음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슬롯머신에 돈을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잭팟에 대한 희망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잭팟이란 그들이 변해서 공감 능력을 갖고 친절해지며 나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가 은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잭팟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는 내가 원했던 그 더 나은 버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공포.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롯머신의 잭팟이 터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슬롯머신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슬롯머신은 적어도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당신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슬롯머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지노 직원에게 기계가 미쳤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제 이 역학관계의 더욱 교활한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든 뒤 태연하게 내가 치워줄게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난장판을 만든 게 바로 당신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며 네, 당신이 만든 이 엉망진창을 치우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속담에서 말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해체하고 당신을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력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엉망진창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당신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자기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있잖아. 넌 그냥 내 자신에게만 좀 더 집중하면 돼. 이제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혼란을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꽤 괜찮았어요. 물론 나만의 아픔과 상처는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며 현실 감각을 잃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혹은 당신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탐정처럼 그들의 SNS를 감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갈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양이와 쥐처럼 가지고 놀기 더 쉬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어.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내야 해.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며 그들이 당신의 곁에 머물러주는 것이 마치 큰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재앙을 일으킨 방화범이면서 불을 끄는 영웅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일어나면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엉망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다가와 말합니다. 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돌봐줄게. 본질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엉망진창을 치워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연락을 끊고 마침내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생존자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차갑고 어두워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지독한 후유증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오히려 당신을 계속 그 늪에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과 같이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니? 라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 머물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환상의 세계에 살 수 없게 만들죠. 우리는 삶이란 때로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동화 속 요정이 나타나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트라우마 결속을 없애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구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 뒷정리는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디 그 엉망진창을 만든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들여 청소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큰 혼란을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벗어날 수 없는 늪의 비밀 혹시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 언젠가 터질지 모를 잭팟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잭팟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으며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잭팟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도 살 수 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종종 함께 트라우마를 겪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끈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좋은 순간과 정서적 학대가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보통 좋은 순간보다 나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좋은 순간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아주 가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는 사랑 폭격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존재하죠. 반면
정서적 학대는 명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면 피해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트라우마 결 속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연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며 주저합니다. 이 두려움은 헤어진 후에 겪게 될 보복이나 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사람 없이 내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마법적 사고에 의해 포장됩니다. 우리 관계가 왜 특별한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미친 듯한 끌림이고 거의 마법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트라우마 결속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부드럽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묻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대답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먼 곳을 어쩌면 천장을 바라봅니다. 입을 삐죽거리거나 턱을 만지작거리기도 하죠. 깊은 한숨을 몇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정말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에요? 반면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우리는 함께 쌓아온 역사가 있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죠. 또는 그는 저를 항상 웃게 해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우리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왔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이라는 교차점으로 기결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 수도, 그 사람 없이 살 수도 없다. 함께 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 부분, 바로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관계가 끝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잠깐, 내가 실수하는 거면 어떡하지? 사실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의 또 다른 측면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의 교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날과 나쁜 날의 교차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평범한 대화를 나누거나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운동 경기에 가서 아무런 다툼 없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이런 날들을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대방은 당신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평범했던 회의가 끝난 후 당신의 보고서에 있지도 않았던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다며
당신을 비난하는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부모님 댁에 다녀온 후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상과 학대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황홀한 기분이나 환상적인 여행 같은 극단적인 좋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음이란 그저 정상일 뿐입니다. 고함을 지르지 않는 날, 가스라이팅이나 배신이 없는 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저 학대가 없는 날이 좋은 날로 격상되는 순간 좋음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결속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슬롯머신에 돈을 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잭팟에 대한 희망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잭팟이란 그들이 변해서 공감 능력을 갖고 친절해지며 나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그가 은퇴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잭팟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는 내가 원했던 그 더 나은 버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공포.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롯머신의 잭팟이 터질 확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슬롯머신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슬롯머신은 적어도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를 주거나 당신을 패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 슬롯머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지노 직원에게 기계가 미쳤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제 이 역학관계의 더욱 교활한 측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집안을 온통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든 뒤 태연하게 내가 치워줄게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난장판을 만든 게 바로 당신이잖아. 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며 네, 당신이 만든 이 엉망진창을 치우는 걸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 속담에서 말하는 병 주고 약 주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해체하고 당신을 점점 더 혼란스럽고 무력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엉망진창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당신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자기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있잖아. 넌 그냥 내 자신에게만 좀 더 집중하면 돼. 이제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 혼란을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은 꽤 괜찮았어요.
물론 나만의 아픔과 상처는 있었지만 잘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며 현실 감각을 잃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불안감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혹은 당신이 점점 의심이 많아지고 탐정처럼 그들의 SNS를 감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쳐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갈수록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고양이와 쥐처럼 가지고 놀기 더 쉬워집니다. 결국 당신은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고 문제는 나에게 있어. 내가 이 관계를 지켜내야 해. 당신은 스스로와 타협하며 그들이 당신의 곁에 머물러주는 것이 마치 큰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재앙을 일으킨 방화범이면서 불을 끄는 영웅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일어나면 당신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엉망이라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 나르시시스트는 다시 다가와 말합니다. 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돌봐줄게. 본질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엉망진창을 치워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연락을 끊고 마침내 자신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생존자들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차갑고 어두워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가장 지독한 후유증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오히려 당신을 계속 그 늪에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과 같이 관계와 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그럴 수 있니? 라며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학대적인 관계 속에 머물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서서히 희미해질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환상의 세계에 살 수 없게 만들죠. 우리는 삶이란 때로 고통스럽고 인기 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동화 속 요정이 나타나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트라우마 결속을 없애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외로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구해야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정리하는 첫걸음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 뒷정리는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디 그 엉망진창을 만든 사람을 다시 당신의 삶으로 들여 청소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더 큰 혼란을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벗어날 수 없는 늪의 비밀 혹시 이 관계가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슬롯머신 앞에 앉아 언젠가 터질지 모를 잭팟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잭팟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더 이상 못되게 굴지 않으며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배신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잭팟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두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도 살 수 없어. 이 말을 들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트라우마 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트라우마 결속은 종종 함께 트라우마를 겪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라고 오해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끈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결속이란 좋은 순간과 정서적 학대가 끊임없이 번갈아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보통 좋은 순간보다 나쁜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좋은 순간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이 아주 가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 초기에는 사랑 폭격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들이 존재하죠. 반면 정서적 학대는 명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교묘하게 나를 조종하고 뒤에서는 배신하며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면 피해자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며 가해자와의 연결고리는 역설적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트라우마 결속에 갇힌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연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 라고 말하며 주저합니다. 이 두려움은 헤어진 후에 겪게 될 보복이나 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사람 없이 내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마법적 사고에 의해 포장됩니다. 우리 관계가 왜 특별한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미친 듯한 끌림이고 거의 마법 같아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트라우마 결속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저는 부드럽고 비판적이지 않은 태도로 묻습니다. 당신이 파트너에 대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놀랍게도 대답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다